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그 대장동 재판,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부패, 또 성남FC 부패 등등에서 세 개 혐의로 해서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유창훈이라고 하는 정치 판사를 만나가지고 영장이 기각이 되자 지금 완전히 착각에 중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을 넘는 재판부에 오히려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리석은 운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검찰이 이제 공소사실 요약을 갖다가 하고 나니까 그 뒤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검찰 주장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대장동 일당은 내가 혐오하는 투기 세력이다. 자,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검찰이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성남FC라든지 위례에서 엄청난 불법 비리가 드러나서 수사로 드러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기소를 했는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인허가권자였고 시장이었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얘기 자체가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마음을 느낀다. 나는 그 투기 세력들을 아주 혐오한다. 그런 그 불법 사실들을 왜 나하고 연결시키느냐. 성남FC라든지 대장동, 위례에서 벌어진 불법 부패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나하고 연결시키느냐, 이런 식의 여론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장동 일당이 자기가 혐오하는 투기 세력이다. 이건 더욱더 지금 코웃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간업자 김만배, 특히 그 김만배가 이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지분이 1위였는데 지금 김만배와 이재명은 매우 유착된 관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권순일 재판 거래에도 김만배가 이 권순일 이 사무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해서 재판 거래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만배를 자기가 혐오한다, 투기 세력을 자기는 혐오한다, 이런 말이 이게 지금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또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나갈 때도 결국 김만배를 통해서 YTN에 가짜 뉴스가 나가서 그 덕을 본 것도 바로 김만배가 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만배 하면 또 지난 대선 막판에 불거져 나온 뉴스타파를 통해서 불거져 나온 그 가짜 뉴스, 상당히 심각한 우리 사회 그 민주주의 골간을 흔든 이런 여론 조작 행태인데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가짜 뉴스에도 보면은 결국 김만배가 최초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을 혐오한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했으니 이게 지금 전혀 먹힐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신의 혐의를 갖다가 시선을 시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되지 않고, 법정에서 매우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자살골을 했다가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지상이 같이 어떻게 보면 뭐 총범, 주범 내지는 공동 피고인이죠. 대장동, 위례, 성남FC다 사실 공동 피고인입니다. 공범. 그 중에서 주범은 이제 이재명입니다. 인상이 나왔는데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후로는 뭐 접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접촉이 없었던 양, 이렇게 빤빤한 거짓말을 하고 있죠. 사실 정진상이 구속이 됐을 때 정진상, 김영에게 자신의 측근들을 보내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어봐라, 증거를 갖다가 인멸해봐라, 뭐 이거 아닙니까? 위증교사 같은 거 준비해봐라,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사실이 다 드러나 있고, 뻔뻔스럽게 그동안도 접촉을 못했는데 오늘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후로는 어떤 접촉도 안 할 것이다, 이러면서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잠시 이제 포옹을 하고 등을 두들겨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진상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해도 결국 이제 이재명을 위한 그런 발언을 할 텐데, 재판부로부터 이재명, 정진상은 한 묶음이다, 한 통속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좀 드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까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재판부가 보고 있고 검찰이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는데, 공동 피고인은 그리고 보석으로 나와 있는 정진상을 안아주고 싶다 하면서 포옹을 하고 등을 두들겨주는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이제 정진상의 발언은 이재명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한 묶음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이들이 뭐 한통속이라는 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상아, 지금까지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리고 여차하면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재판에서도 유동규에게 뒤집어 쓰였어요. 정진상까지는 아니고 유동규와 민간업자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유착해서 벌인 일이고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다음에
지금 이화영이 대북 성공 관련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이화영을 비난했죠. 앞으로 만약 정진상이 예를 들어서 입을 연다고 하면 정진상도 비난할 겁니다. 꼬리 자르기 하고 이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지금 보니까 정진상에게 앞으로도 계속 입을 다물고 여차하면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이런 어떤 시그널로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런 행태도 완전히 지금 기고만장하고 오만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자살골에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그 치졸한 이런 모습을 또 보였어요. 이 대장동 무슨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부패 비리 관련해서 실제로는 그들이 민간업자들이죠. 김만배 등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지만 나는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한 개도 들어준 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재판부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바지 시장이었다. 뭐 헛바지였다. 이걸 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한테 자기도 속았다는 겁니다. 유동규가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하고 유착해서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올린 거를 자기는 그냥 도장만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과연 그런 식으로 시장을 했습니까? 유동규는 그 이재명의 실세라고도 할 수 없다. 자신들이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 돼야 실세지. 실제로 유동규는 그런 거 상황이었지. 완전히 뭐 핵심, 복심, 측근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 여론인데 지금 그 법정에서 한 얘기는 자기는 유동규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유동규하고 민간업자들이 그렇게 뇌물을 주고받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여기는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는 몰랐다. 불법적인 뇌물이 오가고 그래서 불법적인 특혜가 오간 이런 사실들을 나는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 앞으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먹힐 수가 있습니까? 이 성남시에서 이재명 주변의 인물들과 정치 역학적인 관계, 이재명이 인허가권자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이 뭐 유동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다음에 이 민간업자들을 갖다가 무슨 투기 세력, 내가 혐오하는 세력이다.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면서 실제로 그들과 대장동 사업을 벌여놓고 도대체 맞지 않는 이런 그 발언들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유동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유동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 이제 책임을 맡고 있었고 이재명, 정진상 등과 아주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결국 그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의 정치학을 만들자. 동규야 네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가가지고 업자들하고 해서 정치자금을 좀 만들어. 알겠습니다 해서 했다는 것이 지금 유동규의 그 폭로로 돼 있고 뭐 이들이 수시로 만나서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술 먹고 그 돈을 정진상이나 김용은 당연히 민간업자들에게 뜯어서 대라는 것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 드러나 있어요. 검찰 수사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재명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유동규가 또 한 번 폭로할 것으로 양심이 기반해서 폭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 밖에도 지금 이제 남욱이라든지 정영학, 정민영 등이 다 그 이미 폭로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재명이나 정진상 옆에다 두고 이들과 같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증인이 일어나서 다 폭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김만배가 검찰에서 구형을 5년을 받았습니다. 곽상도가 12년인가 받고 하나하나 김만배도 이제 혐의가 여러 가지죠. 여기도 대추나무 연걸려 있듯이.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1심 선고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 관련해서 대선 공작 등등에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하면은 김만배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다만 이제 입을 열긴 여는데 말이 좀 자주 바뀌고 이것은 문제긴 하지만 그동안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이 김만배가 최근 들어서 입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선고가 다가오고 혐의도 많고 검찰의 중형이 무섭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검찰의 눈치를 보는 이런 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권순일 사건이 본격적으로 검찰로 갔죠. 반부패 수사 일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경찰 단계에 있었다가 경찰이 이거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을 넘겼고 검찰이 이제 권순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김만배가 또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인물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김만배가 겁먹고 조금씩 입을 열고 있다는 검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도 이제 재판에 나옵니다. 하여튼 유동규, 남욱, 김만배, 정영학은 뭐 완전히 돌아섰죠. 자기는 처음에
유동규가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유동규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결국은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을 통해서 했다는 걸 알았다라는 폭로도 하고, 그다음에 김만배로부터 이재명 일당에게 700억, 428억 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영학도 다 지금 실토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이 추악한 이 범죄, 연루 이 부분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한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